근데 만약에 아이가 있어. 정전이 났어. 처음 뭐 할 거야? 홍영남 2세가 무서워. 아빠 불 나갔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행복한 저녁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가 오늘 떠들어볼 영화 제목은 담 걸린 것 같은데.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윌 스미스 주연이고요. 윌 스미스 아들이 나와요. 제가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었어가지고 지금 목이 아야해요. 조금 거친 소리가 나더라도 저런 상태에서도 열심히 해내는구나.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자, 이 영화는 고구마 같은 영화죠. 그죠. 이제 윌 스미스가 가장이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사원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의료기기를 잔뜩 샀어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잔뜩 사서 이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를 한 거죠. 엑스레이가 나오기 전에 되게 획기적인 상품이었어요. 네. 골밀도 스캐너. 이걸로 생계를 아예 그냥 올인을 해야겠다 해서 왕창 사버린 거죠. 사진도 찍어요. 막 집에 쌓아놓고 우리 이제 성공했어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이제 바로 엑스레이가 나와버려서 지금은 엑스레이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오기 전에 엑스레이보다 기능은 확실히 더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고 가성비가 좀 안 나온다 해야 되나? MP3가 한창 유행할 때 아이리버 그거를 진짜 큰맘 먹고 제일 비싼 거를 아주 그냥 사버린 거야. 잔뜩 아주 그냥. 근데 핸드폰에도 담을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거야. 어쨌든 그거를 사는 사람이 적으니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가세가 기울어지죠. 아내와의 사이도 굉장히 소원해지고 막 월세도 밀리고 이제 세금도 밀리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일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가서 주차를 한 다음에 그걸 팔아야 되잖아. 근데 주차를 맨날 불법 주차를 하니까 딱지를 떼어가지고 또 벌금도 쌓이고 딱지도 쌓이고 막 그래서 나중 영화 중반 가면은 경찰서에 끌려가요. 그런 처지까지 돼요. 아내는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아이마저 둔 채로 떠나고 그 와중에 윌 스미스는 어떤 그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 주식 중개업을 하려고 인턴으로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아이 케어하고 잠잘 곳도 알아보고 그 회사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영화입니다. 그게 휴대용 의료기기다 보니까 들고 다니잖아. 윌 스미스가. 근데 그 맨 처음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 회사에 첫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인턴십 신청하러 인턴십을 신청하러 히피라고 해야 되나? 그냥 버스킹 하고 있던 여성분한테 맡기고 이제 돈도 줬는데 맞아. 그냥 갖고 날라버리죠. 그 인턴십 그거 신청하고 있는데 그 창밖으로 그거 갖고 째는 걸 봐. 저 가야겠어요. 아무튼 쫓아가지만 뭐 놓치죠. 놓쳤어. 놓치고 추후에 다시 봐요. 다시 봐가지고 버스까지 따라가가지고 의료기기를 뺏어냅니다. 맞아. 그리고 또 잃어버려요. 그 의료기기는 뭐랄까 삶의 시련이에요. 또 무거워 또. 진짜 들고 다니기 힘들게. 그 주식중개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요즘에 쇼츠나 뭐 릴스나 이런 걸로 많이 유행하는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이거 제 드림카인데 어떤 일을 해야 그런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 선구잘 그지. 그걸 맨 처음 시작한 사람, 그 의료기기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엄청 멋있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딱 발견하고 와우! 차 멋있네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카메라만 붙어있으면 유튜버야. 완전. 저 주식중개사라고. 그러면은 대학이 필요한가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이러고 막 바쁘게 가요. 거기서 이제 딱 꽂힌 거지. 개멋있다. 저거 하고 싶다. 이제 인턴십 그 종이를 고전 방법인데 옛날에 뭐 기획사에 CD 들고 찾아가기 막 이런 느낌처럼 그치. 이거를 직접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회사를 직접 가가지고 직접 드립니다. 인상 깊은 청년인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갔겠죠. 하지만 연락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가버리는. 눈도장을 찍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이 막 바쁘게 막 어디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저도 거기 가는 방향인데 같이 타고 가자고 어거지로 막 귀찮게 계속 맞아. 이렇게 같이 타요. 나는 뭐 수학에 능하고 막 이런 일을 잘하고 막 어필을 계속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을 하던 큐브라는 거에 그 상사가 꽂혀 있었어. 이거 큐브 막 맞추면서 듣는 둥 마는 둥 막 윌 스미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관심이 없고 여기에 꽂혀 있구나. 딱 파악하고 그거 뭐예요? 막 큐브라고. 저거 맞출 수 있어요. 얘기하니까 못할 걸요? 저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어렵게 우리들처럼 뭐 유튜브에서 공식을 보고 그 오른쪽 몇 번 이런 게 아니라 가운데 축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맞추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택시가 도착했을 때 다 맞춥니다. 여기서 이제 인상을 심어준 거죠. 탁 맞추고 잘했어요 이러고 내려요. 그리고 나서 남은 난관이 큐브는 진짜 어렵게 다 풀었어. 그래서 다 인상에도 박혔어. 그치 다 했어. 근데 돈이 없어. 택시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내려드릴까요? 두블락 전으로 일단 가주세요. 두블락 전 가주세요. 가로치고 제가 도망치는 장면을 상사가 못 볼 곳으로 가주세요. 제가 도망을 쳐야 되걸랑요. 그리고 그 두블락 지나는 동안 어떻게 떼지? 어떻게 떼지? 막 고민하다가 근데 그거 치고 너무 막재. 그 자기 있을 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차가 서자마자 미안해요. 막 도망치다가 갑자기 스캐너 다시 가가지고 다시 꺼내고 그래서 잡혀 그냥 거의 다. 근데 막 해가지고 겁나게 뛰어가죠 지하철역으로. 골밑던 스캐너를 가지고 그 히피 도망간 것처럼 지하철로 막 뛰어도망가. 지하철 타는데 걸리잖아. 팔이 스캐너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이렇게 지하철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노부부가 급하게 들어오신 거지. 할머니가 가방이 문에 꼈어. 바로 그 가방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한 번에 안 빠져. 그만해 이 새끼. 말랐다 보니까 혼신의 힘을 다한 거야? 그치 혼신의 힘을 다했던 거야. 나는 멋있게 팍 이렇게 잡아뜯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동물원을 샀다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쨌든 또 잃어버려. 또 잃어버리죠. 누가 봐도 가장 가슴 아프다고 할 법한 장면은 화장실에서 자는 노숙을 하는 장면일 텐데 맞아. 그게 월세 집에서 살다가 쫓겨나고 월세가 밀려서 미국은 약간 월세 밑에 모텔 달방 뭐 이런 식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달방마저도 쫓겨나고 밀려서 지하철까지 가게 되는데 지하철 밖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춥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요. 근데 문을 잠궈놓고 자는데 이제 두드리는 거죠. 뭐 노숙자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뭐 그런 직원분이셨겠죠. 막 두드리니까 윌 스미스가 그거를 두드리는 소리에 아들이 깰까봐 발로 그 소리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막으면서 그 장면이 아마 제일 좀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아빠의 첫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죠.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변에 많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에 마음을 쓰는 만큼 주변 가족이라던가 애도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니까 이해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겠지만 본인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느낀 게 만약에 윌 스미스가 가부장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아기가 막 뗐을 때 나도 힘들어 너까지 이러면 나 못 살아 진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잘해? 아이의 멘탈까지도 물론 매 순간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챙겨줍니다. 우리 진짜 돈 없어서 화장실에서 들어도 자야 돼. 망했다 인생. 이러면 애가 완전히 거기에 때 묻을 것 같은 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아이한테는 재밌는 경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골밀도 스캐너 애증의 골밀도 스캐너를 딱 두고 타임머신 놀이를 하는 거지. 이거 한번 눌러봐. 안 믿는다. 진짠데? 한번 눌러봐. 같이 눌러보자. 누르고 나서 야 쇼를 합니다. 저기 봐 공룡이야. 어디 사방천지가 다 공룡이잖아. 안 보여? 이러니까 애기가 갑자기 흥미가 싹 돋았어. 진짜네. 그래서 너 물건 챙겨 빨리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냐? 동굴 같은 데 있을 거야. 막 하다가 동굴이라고 해야 이게 한 데가 이제 화장실인 거죠. 그치. 그렇게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바닥에 휴지를 깔고 거기서 아기를 재우고 아빠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꿈에 되게 많이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키드 밀리 가사 중에도 일하다가
너무 달리지 말길 바래. 주변을 보니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퍼라는 노래에서. 그걸 놓치지 않는 방법이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일상 속에서 유쾌함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어렵긴 하지만 그거만큼 또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되게 삶의 질을 높여주거든 생각보다. 만약에 아이가 있어. 정전이 났어. 음. 처음 뭐 할 거야? 홍영남 2세가. 어. 무서워. 아빠 불 나갔어요. 아빠! 아빠 어딨어요? 아빠가 아파. 만약에 그러면 나는 진짜 재밌게 해주지. 그래? 야 5시간만 기다려 했어. 지금 당장은 생각 안 나는데 오두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라고 해야 될까? 아빠 정전 났어요. 아빠! 우리 재원이 어딨지? 여기 있나? 우리 재원이 어딨어? 좋은 아빠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무튼 일상 속에 유쾌함을 잃지 말자. 잃지 말자. 또 초반에 응.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이 쌓여서 경찰서를 가요. 경찰서를 가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돈을 내.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 있어요. 애 어린이집 퇴원도 시켜야 되고 면접도 있는데 그토록 가고 싶은 회사 면접도 있는데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니까 제가 페인트칠 할 테니까 이번 주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시간인데 페인트 칠하다가 경찰이 와서 끌려가가지고 나시에 청바지에 페인트 막 묻어가지고. 네. 아내랑은 이미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상태인데 또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크리스토퍼 아들 좀 데리고 있어줘라 하루만. 너무 씁쓸하고 답답하죠 진짜. 그렇지만 성공하려는 의지,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윌 스미스는 아침이 되자마자 불이 났게 뛰어갑니다 회사로. 그 차림 그대로. 정장도 못 입죠. 네. 그 면접 복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죠. 페인트 다 묻어있고 얼굴에도 다 묻어있고 꼬질꼬질. 그죠. 윌 스미스 씨 들어오세요 하니까 모른 척해요 처음에. 아마 한 5초간은 생각 정리를 했겠죠. 그죠.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갑니다. 맞아. 이렇게 가서 능청 맞아요. 워낙 능청 맞고 좀 그런 대처를 좀 유연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사실 어떤 변명을 할지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나오질 않네. 없더군요. 제가요 사실 구치소에 있다 왔습니다. 벌금을 못 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 그 행색을 보면 어떤 감독관이 마음에 들어해. 그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가 잘 안 통하는 듯 했지만 성공적으로 끝났어. 그죠. 그게 이랬어요. 되게 멋있는 멘트였는데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답을 찾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동 멘트를 날렸어. 근데 면접관도 너무 감동적인 멘트인데 그 복장에 이제 탁 계속 결계인가 막히는 거지. 내가 면접 보러 왔는데 셔츠도 안 입고 온 사람을 뽑으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바지가 진짜 멋있었나 보죠. 다 빵 터집니다. 껄껄껄껄. 저봐 재치 하나로. 그렇지. 어떻게 그런 대답을 나도 면접관이 셔츠도 안 입고 왔는데 제가 뽑았으면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막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생각해내지? 그치. 뭐라고 얘기할까? 저 일단 빌빌일 것 같은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제가요 아주 여러 가지로요. 근데 누구세요? 면접을 잘 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튜브 형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너 진짜 잘했어. 인턴 뽑힐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턴이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인턴을 하면은 정직원이 된다라는 확신도 없는 게 20명의 인턴을 뽑아. 그 중에 1등만이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2등을 해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데 인턴십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취직도 힘들어진다는 그렇지. 뭔가 도박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데 돈도 없어서 구치소도 갔다 온 사람이 거기에 인생을 걸어본다는 게 아이가 없었다면 안 답답했을 거야. 자기 삶이라면 혼자 삶이라면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이겨냈고 부자가 됐고 그렇게 됐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땐 참 답답한 구석이 많다. 그쵸.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건가? 난 그렇게 봐.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 그렇죠.
그 면접 볼 때나 음.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음.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엄청 솔직해. 음. 그리고 엄청 당당해. 음.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 포인트 같아. 거짓으로 당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면서 내세우면서. 근데 그러면 간파당하면 진짜 끝이잖아.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오히려 되게 솔직하고 당당한 것은 친근함도 생기고 경계심을 허물음과 동시에 그 사람한테 되게 무기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가 있구나. 뭐가 있어서 이렇게 솔직하고 당당한 거겠지? 이 당당함은 내면의 단단함 때문에 나오는 거겠지. 약간 이런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함부로 못 대한다는 것은 경청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경청을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된다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를 악물면서 영화를 봤어요. 내 삶을 보면서 이가 악물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저는 오늘 만들어 볼 거든요. 뭐 영상 편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그 시간도 부족하면 공장에서 막 자고 거기서 그 편집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다고 느꼈어요, 제가. 되게 그 영화 보면서 특별한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힘이 됐어요. 힘들게 자고 막 이런 것들이 안 징징거리게 됐다 해야 되나? 결국에는 마지막 장면이 정사원이 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 또 맞아. 그래서 이제 자신의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자신의 회사를 엄청나게 불린 다음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팔았어요. 맨 마지막 장면 나올 때 아들이랑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막 손잡고 언덕배기를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그 남자가 그 실화의 주인공이에요. 진짜? 되게 건장한 흑인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진짜. 정리를 하자면 그 영화 속 장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랑 농구를 합니다. 아들이 막 농구를 하면서 난 농구 선수가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아빠 옛날에 농구도 못했어가지고 너 나 닮아가지고 너 농구 선수 못해. 너 키도 쬐까만하고 너는 농구는 안 됨. 막 이런 식으로 뭐 장난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뱉어요. 그 아들이 공을 확 집어 던지더니 C8 뭐라고 그렇지 않았죠. 다른 걸 알아보는 게 좋을 거 알았어. 봐가지고 슛솔 차리게 되는데 그래 막 그러네. C8 이러잖아. C8은 안 해요. 던지고 토라집니다. 주변에 맞아. 그래서 아빠 막 겸연쩍게 막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차면서 다가오잖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철조망을 잡고 이렇게 남들이 너가 못한다고 말을 하면 절대 듣지 마라. 그게 심지어 아빠의 말이라도. 가장 가슴을 울렸던 장면이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지워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일 이렇게 두 개로 바뀔 정도로 사람의 생각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명장면이었고 아빠가 자식한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빠도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를 보는 것 같아서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또 배울 점 이렇게 보여서 엄청난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거는 곧 사실 그 주인공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했고 그 마인드로 살면서 얘기를 한 거라 아주 영향은 또 컸고 하지만 잘 돼서 실제 자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출연하셨습니다. 그분 실제 실존 인물은 대성공하신 거죠. 우리도 그런 미래를 위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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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성공했을 때 되게 공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치. 아까도 말했듯이 집에서도 노력을 하고 일하는 곳에서도 노력을 해야 자기가 꿈꾸는 그런 성공의 모습이 돼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명대사로 마무리할 거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누군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안 된다고 말하면 절대 듣지 마세요. 심지어 그게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말씀이시라도. 윌 스미스가 아내한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아질 수 있다고. 나 주식 중개사 할 거야. 주식 중개사? 우주 비행사도 아니고? Dance with my father again.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빠의 청춘